분명히 내가 원하는 삶이 따로 있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죠. 사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하면 이런 고민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의식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다. 또는 내일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죠. 의식은 이처럼 현재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반면 무의식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좌우하는 깊은 내면의 세계예요. 과거의 경험, 억압된 기억, 본능 등이 무의식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게 마치 영화의 배경음악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가 보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항상 나는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의 무의식은 이 자아상을 현실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자꾸 기회가 와도 그걸 놓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피하게 돼요. 이 무의식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집단 무의식, 즉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근원적인 기억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전통, 문화, 사회적 관념 같은 것들이죠. 또 하나는 개인적인 경험인데 어린 시절의 환경과 기억이 여기에 속해요. 부모님의 말, 학교에서의 경험, 친구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무의식을 형성해요. 어렸을 때 넌 돈 쓰는 법을 몰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경험이 무의식에 자리 잡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현실에서도 계속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만 무의식이 그대로라면 현실은 잘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이미 굳어진 자아상을 고수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거나 억압하는 감정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거죠. 그래, 지금 내 상황은 가난하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거나 외면할수록 무의식은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우리도 무언가를 표현하려 말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비난하면 마음속에 쌓아두거나 같이 공격하잖아요. 내면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너의 마음이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세요. 무의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최악의 상황이 와도 괜찮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죠. 그래, 내가 가난하다면 더 가난해지면 어때?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두려움이 줄어들고 무의식의 에너지가 풀리게 돼요. 스스로를 강압적으로 바꾸려 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 속의 내면 아이는 우리가 강제로 바꾸려 하면 더 강하게 저항하거든요. 대신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시작돼요. 오래되어 엉겨붙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담요로 덮어버리면 그게 사라진 걸까요? 아니에요. 안에서 더욱 곰고 썩어 문드러져요. 엉겨붙은 감정을 제대로 바라보고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치워야 새로운 것을 채워넣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긍정과 부정은 동면의 양면처럼 본래 하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없다면 긍정적인 감정도 뭔지 모르게 돼요. 부정적인 감정에 빛을 비춰 녹이면 다른 모습인 긍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게 돼요. 무의식이 변하면 우리의 현실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기서 작동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나는 풍요롭고 안정적이야 라는 자아상을 새롭게 만들면 현실도 거기에 맞춰 흘러가게 돼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의식을 탐구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충분히 느끼고 인정하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늘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다고 느끼며 살았어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지만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커리어에서도 도무지 성과를 내지 못했죠. 그녀는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라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점점 더 깎아내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무의식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책에는 어릴 때 돈에 대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는지 묻고 있었어요. A는 잠시 생각하다가 항상 부모님이 돈은 쉽게 벌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어요. 돈을 쓰는 게 늘 두려웠던 기억도 났지요. 그날 이후 A는 자신의 무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오히려 가난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내가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내 무의식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는 다르게 느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고 풍요로워도 괜찮아. A는 매일 저녁 자신과 대화하며 자신의 무의식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의 자신, 즉 내면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어. 그리고 나서 A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기 시작했어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대신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돈을 쓰는 연습을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A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녀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감도 되찾았어요. 그녀가 두려움 대신 가능성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무의식도 변했고 현실도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내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하지만 이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내가 무의식을 이해하고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면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선은 무의식에 심어진 자아상을 이해하고 품어준 다음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세상에 안 나타날래야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나답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보내는 하루 되세요.